여러분 반갑습니다. 퓨처 에전트 양성식입니다. 위클리 퓨처 파일 2015년 3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봤던 이슈들 몇 가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에 대한 얘기를 좀 오늘은 먼저 시작할 건데요.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 한국도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이, 일본 같은 곳이 이제 먼저 이렇게 관심을 가지긴 했지만, 한국도 최근에 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그 기후가 너무 환경이죠. 공기가 너무 안 좋아져서 중국도 지금 벌써부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도 점점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좀 높일 필요가 있는데, 실제 일반인들은 아직까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태양광을 우리 집에 설치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먼 미래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최근에는 그 서울시에서 아파트에 아파트형 태양광 발전도 이렇게 설치해주는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먼 미래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이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신재생 에너지인지 제가 영상으로 한 10가지 정도 신재생 에너지를 알려주는 영상을 찾아서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리고 2017년부터 미국이나 일본 태양광이 수요가 급감할 것이다 라는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당장 우리가 이 신재생 에너지가 돈이 되고 이런 걸 떠나서요, 앞으로 이 원자력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소 줄이면서 조금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더 높여가야 되지 않나. 그거는 이제 후쿠시마 우리가 사건만 봐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한국도 역시 원자력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금리 인상을 하느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느냐 마느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느냐 마느냐, 계속 금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금리에 대한 이해를 좀 반드시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라는 게 과연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기준금리를 내린다는 개념은 도대체 어떤 미래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미국의 금리를 올리면 우리는 또 어떤 영향을 받는지, 이 기준 금리, 그리고 이런 금리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원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치에 대해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최진기 선생님, 경제 강의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하신 강의를 좀 들으면서 쉽게 한번 이해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가상현실과 관련된 컨텐츠, 그리고 가상현실 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지금 계속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VR, AR, MR, 이런 얘기들이 다양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 조금은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다른 그런 내용들인데요. 어쨌든 가상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에서 체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 그리고 그런 앱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언급된 이 영상은 좀 이렇게 야한 이제 컨텐츠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성인과 관련된 이런 VR 가상현실 체험 앱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벌써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고요. 한국도 지금 삼성에서 삼성 기어 VR이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출시가 되어서 벌써 품절이 됐다는 그런 지금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곧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출시가 되면 또 우리도 다양한 이런 VR의 시대로 접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VR, AR, MR 이런 용어들 간단하게 좀 비교를 해서 제가 볼 수 있도록 이게 관련된 기사를 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식물공장에 대한 얘기를 또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벌써 식물공장에 대해서 연구한 지 오래되었고, 이미 해외로 수출하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연구를 시작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국내에서도 계속 식물공장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가지 기후 문제라든지 병충해, 그리고 여러가지 수요 공급의 불균형 이런 것 때문에 식물 야채 같은 것도, 우리가 과일이나 야채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생산을 꾸준히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수요 공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면 가격도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전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인구가 급증하면서 식량 위기가 오면
결국 식물을 끊임없이 이렇게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수산업에서도 이제 양식이 반드시 우리가 그 앞으로 식량 위기에 대비해서 반드시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 것처럼 이런 야채와 과일 뭐 이런 부분에서는 바로 이 식물 공장이 대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수전 케인이라는 테드에서 했던 강의, 수전 케인이 했던 강의인데요. 뭐 저도 예전에 이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실제로 뭐 좀 혼자서 많이 고민도 했었는데, 저는 내성적인 사람이 실제로 영업을 잘 한다는 그런 어떤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본 이후에 저도 용기를 갖고 실제 첫 직장을 식품 영업으로 시작했고요. 뭐 지금도 여전히 저는 내성적입니다. 내성적인데 뭐 실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뭐 수백 명 앞에서도 강의도 하고 하는데, 뭐 내성적인 거와 실제 또 하는 일과 그렇게 딱 뭐죠? 맞아떨어지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뭐 내성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조용히 앉아서만 하는 일을 하고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내성적인 사람들이 뭐 이런 깊게 생각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뭐 자기 일에 더 몰두하고 뭐 이런 부분에서 더 뭐 잘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여기 수전 케인이 하는 말처럼 고독을 즐길 줄 알아야 창의적 사고가 나온다. 왜냐면 혼자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있어야만 창의적인 사고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의를 좀 통해서 혹시 내성적이신 분들은 자신감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제가 본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인데요. 이미테이션 게임 영화를 보면서 제가 수많은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 영화가 실제로 최근에 이 영화가 나오게 된 이유가 뭘까라고 고민해보면, 결국은 최근에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요. 모든 기업들, 모든 전 세계가 인공지능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뭐 여기 이미테이션 게임에 나오는 실제 인물, 실존 인물이죠. 앨런 튜링이라는 수학자, 이 사람이 바로 인공지능 연구개발의 최초의 어떤 과학자가 아닌가 싶고요. 이분이 만든 게 바로 컴퓨터로 발전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앨런 튜링의 이야기를 최근에 왜 이렇게 영화로 담아서 나오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미테이션 게임 혹시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책 소개는 예전에 나왔던 책인데, 부의 기원이라는 책인데요. 최근에 이 책이 다시 좀 뭐 재포장이 돼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부는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책으로 나왔는데, 제가 뭐 이 책이 무슨 생각이 다시 들여다보니까 실제로는 그냥 이 부의 기원이더라고요. 근데 저도 부의 기원을 예전에 다 봤거든요. 근데 좋은 책입니다. 좋은 책인데 근데 왜 또 최근에 이렇게 다시 포장을 해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부의 기원이라는 책은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게 800페이지가 넘는 책이지만 도전을 했었고요. 그래서 다 읽고 나서 제가 되게 많이 얻었습니다.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고, 뭐 부의 기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이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해서요. 이번 주 위클리 퓨처 파일 스웨이닷컴에서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퓨처 에전트 양성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